안녕하세요. 일레코나TV입니다. 작년 10월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는 세계를 놀라게 할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행사 타이틀이 배터리 데이인 만큼 4680셀과 구조용 배터리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일론 머스크는 이제서야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선보이는 여러 제조사들에게 보란듯이 이제는 더 이상 셀투팩한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쓰지 않고 셀투 바디로 변경하여 배터리 그 자체를 차의 일부분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는데요.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은 무엇이고 또 셀투 바디는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링크의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한결 이해하시기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테슬라의 긴 주행거리를 책임질 4680셀은 파나소닉을 비롯해 제조를 시작한다고 밝혀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산된 4680셀을 어떻게 셀2 바디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도 배터리가 차곡히 나열되어 팩으로 제조되는 3D 영상이 나와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바탕으로 테슬라 차량을 모두 분해해서 부품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유명한 먼로 아저씨도 4680셀 모형을 직접 만들어서 향후 모델 Y부터 적용될 구조용 배터리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D 영상을 비롯해서 먼로 아저씨가 만든 모형을 봐도 배터리 셀 사이즈가 커진 것과 패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과연 저 형태가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배터리 자체 강성은 물론 차량 강성에 큰 도움을 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그 의문에 명확한 답이 되는 한 장의 사진이 유출되었는데요. 바로 벌집을 연상시키는 허니콤 구조입니다. 일렉트랙이 독점적으로 보도한 이 사진을 보고 많은 언론들은 테슬라의 구조용 팩이 유출되었다고 했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미 배터리 데이 때 일론 머스크가 말로 친절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배터리 데이 영상을 10번 넘게 보면서 주요 내용들을 꼼꼼히 메모해놨었는데요. 당시 일론 머스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Basically a honeycomb sandwich with two face sheets. This is actually even better than what aircraft do because aircraft do not do this. They can't do this because fuel is liquid. So in our case, the batteries are solid. So we can actually use the steel shell case of the battery to transfer shear from the upper and lower face sheet, which makes for an incredibly stiff structure, even stiffer than a regular car. 간단히 요약하면 비행기 날개 속 연료량은 기존보다 더 많이 채워지지만 액체 상태의 연료 그 자체로는 강성을 높일 수 없다. 구조용 배터리의 경우 2단계 시트가 있는 허니콤 샌드위치를 만들기 때문에 항공기보다 더 나은 차량 자체의 강성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그럼 허니콤 구조가 어떤 장점이 있길래 테슬라의 차세대 배터리 구조로서 결정된 것일까요? 먼저 육면체의 반복 패턴인 허니콤은 자연 속 꿀벌이 꿀과 꽃가루를 저장하고 애벌레를 번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1999년 미국의 한 수학자가 밝혀낸 사실은 허니콤 구조가 최소한의 재료로 수납 공간을 극대화하는 데 최적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실제 허니콤 구조의 벌집은 자체 무게보다 40배의 꿀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자연 속 꿀벌이 만들어낸 이 지혜는 무게를 줄임과 동시에 강도를 보존해야 하는 건축, 항공기, 우주선, 위성, F1 자동차, 보트, 스포츠 장비, 엔지니어링 및 과학 분야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배터리 구조를 허니콤 구조로 하면 기존 모듈화된 배터리 팩에 비해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터리 용량과 사이즈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데요. 현재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될 폭스바겐이나 현대자동차 eGMP 영상을 살펴보면 배터리 수량을 늘리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된 팩의 사이즈만큼 하부 공간을 조절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배터리 팩은 늘 2개 단위로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마저도 차의 길이는 커버하지만 차의 폭은 조절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허니콤 구조를 사용하면 배터리 셀의 행과 열의 수를 한 줄씩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의 앞뒤 길이는 물론이고 차의 좌우 넓이까지 커버할 수 있어 셀2팩 구조보다 더 많은 양의 배터리를 탑재함과 동시에 더 탄탄한 하부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모델 3에 비해
사이버트럭은 앞뒤 길이도 길지만 차의 폭 역시 더 넓기 때문에 그 폭에 맞춰 허니콤의 행가열을 늘려 비슷한 사이즈의 픽업에 비해 더 많은 양의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장점은 더 안전하다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허니콤 구조는 최소한의 재료로 수납 공간을 극대화하면서 강성까지 보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셀과 셀 사이를 격리하기 때문에 열 관리를 비롯해 화재 시에도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그 자체로 셰시 구조를 제공하기 때문에 배터리 팩의 강성은 물론 차량 자체의 강성까지 상승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비용 절감 효과인데요. 세 가지 측면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셀2팩 설계에 비해 부품 수가 약 370개 정도 적기 때문에 제조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허니콤 구조의 경우 현재 모델 Y를 주조하는 것처럼 그 자체를 찍어내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부품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고장날 수 있는 부품의 숫자도 줄어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수리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조립 공정의 자동화로 인한 비용 절감인데요. 우선 기존 배터리 팩의 경우 셀을 만들고 이를 다시 팩으로 만들고 그 팩을 조립해서 어셈블리를 만듭니다. 배터리 팩 제작 영상을 보면 팩을 옮기는 것은 기계가 하더라도 팩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 하나하나를 사람이 조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허니콤 구조의 경우 로봇이 한 번에 모든 배터리 셀을 잡아서 팩에 결합할 수 있으므로 조립 공정이 줄어든과 동시에 조립 자동화를 통한 인건비 절약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허니콤에서 셀을 쉽게 분리할 수 있고 분리된 허니콤 구조는 녹여서 다시 찍어내는 재료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재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분리한 셀 역시 체크 후 배터리로 다시 사용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허니콤 구조는 단순히 전기차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혁신적인 배터리 그 이상으로 테슬라 대량 생산의 중요한 퍼즐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주장에 대한 확인은 4680 배터리 생산 라인 영상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셀 생산부터 보관까지 단 한 명의 사람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전통적인 배터리 시설 사진을 보면 완성 후 배터리 셀을 정리하는 작업자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허니콤 구조 특성상 사람이 아닌 기계가 조립하는 자동화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 생산의 마지막 공정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셀 생산부터 팩까지 라인이 통합된다면 2017년부터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던 제조 공정 완전 자동화를 뜻하는 에일리언 드레드노트도 곧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5,000대의 로봇만 있으면 모델 3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지만 로봇 시스템이 오류가 나서 공정이 자주 멈췄고 결국 사람이 투입되어 계획된 물량을 절반도 소화하지 못했는데요. 당시 일론 머스크는 완전 자동화에 대한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람을 과소평가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완전 자동화를 포기하지 않고 당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하나둘씩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공정에 대해서 자동화를 연구해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의 손으로만 연결해야 하는 케이블을 연구해 로봇에 의해서도 연결 가능한 구조 케이블을 개발하기도 했으며 사람의 손을 거쳐야 완성되는 배터리 팩 생산 역시 허니콤 구조를 통해 자동화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밀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테슬라 모델 3, Y를 비롯해 리프레시 되는 S와 X 역시 훌륭하고 더할 나위 없는 전기차이지만 허니콤 구조가 현실화되고 그로 인해 현재의 예측들이 제대로 들어맞는다면 테슬라 전기차의 백미는 4680 셀이 적용된 모델 Y부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약속이 자주 미뤄진다는 테슬라의 고질병이 있긴 하지만요. 부디 빠른 시일 내에 출시되길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일레코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